10%로 내려가고 그 외에 미국산 제품을 많이 사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나 이런 한국 신문들은 일면에 톱 기사로 되게 다뤘네요. 베트남과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굉장히 비중을 그렇게 높게 보질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뉴스가 굉장히 이제 일면 톱 뉴스가 아니고 적게 다뤘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뉴스가 가장 중요한 뉴스가 일본하고 이 무역 협상이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원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협상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일본 사례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일면 톱 기사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한국이 이제 특히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 무역 협상에서 가장 큰 현안이 품목별 관세, 자동차 관세를 25%를 때리는 문제가 굉장히 초미의 그런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베트남 타결보다도 훨씬 더 일본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이게 협의가 정말 어렵다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일본이 성룡차를 수출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그런 자동차 부분에서의 수출 대수가 여러분 이렇게 1975년부터 이제 압도적으로 미국 시장이 큰 거죠. 미국 시장에 약 한 150만 대 가까이,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이 현대 기아차 합쳐가 100만 대 수출하죠. 그다음에 한국 GM이 50만 대니까 150만 대를 수출하는 겁니다. 일본하고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관세 협상이 어떻게 난항을 이렇게 거듭하는가 이 부분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9일이 이제 3개월 90일 3개월이죠. 90일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마 7월 9일을 기점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한번 출렁거릴 거는 가능성이 있죠.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좀 조정되면은 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역 거래가 쉬울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협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자동차 수출 물량 상한선을 설정해 가지고 일본이 자발적으로 수출을 조정하는 그런 입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냈고, 일본은 뭐 처음부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다음 더더욱 미국의 자동차 수출 물량 상한선 제도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마 일본 산업 내에서도 대미 자동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평행선인 거죠. 평행선인데 이제 뭐 협상이 거의 무산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지난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일본이 우리 쌀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런 비난조의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안 되면은 기존에 본인들이 정한 방식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겠다.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레타를 송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지금 정도는 일본의 많은 분들이 아베 총리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 맞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참 개인적인 그런 친분 관계가 중요한 거죠. 일본 측 입장은 노력을 한 겁니다.
4월 9일 이후에 일본 협상팀을 맡고 있는 아카자와 로세이 경제활성부 장관이 워싱턴 DC를 무려 7번이나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두 나라의 이익이 첨예하게 이제 맞부딪히는 거죠. 이제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수주간의 협상을 주도한 하월드 루트닉 미국의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것 같으니까 이제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 협상을 타개하는 것이 힘든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떻든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니까 7월 9일까지 관세 협상 타결 시간을 연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무마했는데 이제 이게 미국하고 큰 교역 파트너 국가들이 제대로 협상을 못하게 되면은 또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1일 날 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에어포스 원의 기자들 그런 질문에 대한 답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든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기간을 이번에는 연장할 그런 의도가 없다, 그렇게 이제 밝혔는데 어쨌든 간에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측 입장은 초기에는 상당히 낙관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각 국가의 어떤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측의 그런 요구대로 협상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한 추가 관세 시행 가능성을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 검토하기 시작했고 현재로서는 자동차와 같이 일본 측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품목 같은 경우는 양보할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미국 측은 일본 대신에 더 진지한 무역 파트너와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제 그 가운데 성과를 낸 것이 바로 베트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일본 측의 지금 그 작전은 7월 말에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는 그런 법이 우연 소지가 있다, 그게 이제 항소심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동시에 이시바 총리의 척건들은 90일 관세 유예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뭐 지금 품목별 관세 가운데 가장 가혹한 것이 자동차 외에도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은 또 다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서 한국에서도 뭐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한국도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은 협상이 진행이 만만치 않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켜봐야겠는데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7월 9일을 전후해서 90일간 유예기간을 전후해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의 한 경제신문도 보면은, 메이저 신문도 보면은 관세 불안 재점화에 코스피가 3070선으로 후퇴했다, 외국인 투자들이 다시 팔자 추세선에 들어섰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한번 조정될 가능성을 잘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일찍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번에 대규모 감세 법안에 대한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한 거죠. 그것은 바로 경제학에서 수요 측면 경제학이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답게 공급 중시 경제학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감세하게 되면은 나머지 투자나 소비에 자극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미국 대통령 자리가 힘든 자리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SNS를 들어가 보니까 영상이 하나 올라 있습니다. 영상이 아마 백악관에서 만든 영상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자들 맨 처음 영상이 한 30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백악관의 북쪽 남쪽에 대형 성조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노래가 이제 연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뢰이 정해진 것처럼 여기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대통령 옆에 서 있고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잠시 받고 그다음에 머린 폴스 원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이제 가기 위해서 등을 가른 이 뒷모습이 굉장히 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책임을 안는 것이 공직이지 않습니까? 공직자라는 것은 영광도 따르지만 뭐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하니까 멋진데 굉장히 참 고단한 일인 거죠. 그 뒤에 이 뒷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 큰 책임을 맡고 모든 부분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이번에 상원에서 메가빌 대규모 감세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사람이 켄터키주 출신의 랜드폴 상원 의원입니다. 이분은 이제 보수주의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재정 건전론자죠. 본인이 계산해 보니까 10년 동안에 5조 달러 정도의 재정 적자를 늘리는 이런 법은 미친 법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분이 랜드폴 상원 의원입니다. 이분이 의사 출신입니다. 안과 의사. 개업이 출신인 거죠. 개업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출세를 해가지고 여기에 랜드폴 켄터키 상원 의원이 AI한테 내가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의사 출신 맞죠? 그러니까 AI가 그렇습니다. 랜드폴 켄터키 상원 의원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켄터키주의 볼링 그린에서 개업 의사를 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거죠.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랜드폴 상원 의원을 보면서 생각이 좀 닫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좀 답답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누구처럼 정무적 판단이나 그렇게 넓은 생각을 하기에는 그런 인생에서 경험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조 달러 재정적자를 누적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의사 출신인 겁니다. 의사 출신으로 바로 큰 자리를 맡은 겁니다. 여기 이제 랜드폴 상원 의원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아 당신이 의사 출신이구나. 마이크로 월드에 익숙한 겁니다. 넓은 세상을 모르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를 뭐 폄훼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번 법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재정적자가 내년에 더 높아질까요? 아니면 낮아질까요? 답변은 분명합니다.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의사구나. 개업 의사 출신이구나. 더 이상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의사들은 뭐죠? 그냥 그 좁은 세계에서 약품을 주입하면 그다음에 뭐죠?
환부가 낫느냐 문제를 따지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업을 할 때 두 가지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이 있거든요. 구조조정만 때리하면 여러분들 회사가 죽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성장 전략이 나와야 회사가 살지 않습니까? 지금 랜드폴 켄터키 출신의 상원 의원이 생각이 뭔가 하니까 방어적 전략, 수세적 전략만 익숙한 겁니다. 왜?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 그러니까. 공세적 전략이 없는 겁니다. 성장 전략은 없고 그다음 아껴 쓰고 이런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게 대통령이 참 힘들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야, 이 멍청이들아. 회사에서 여러분들 구조조정만 하면 회사가 죽는다고 피만 흘려가지고 회사가 새 사업을 만들고 새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지. 응? 방어적 전략만 하면 회사가 죽으니까 방어적 전략, 수세적 전략, 여기는 수세적 전략이면 방어적 공세적 전략이 있어야 되는 공세적 전략이에요. 얼마나 답답한지 트럼프 대통령이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그냥 붙박이로 맨 위에 들어놓는 겁니다. Nobody want to talk about growth. 어느 누구도 성장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번에 감세 법안을 통과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당신들 뭔지 아냐. 성장해야 빚을 갚을 거 아니야.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뭡니까?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과 개업이 의사 출신하고 부동산업을 평생 동안 해본 도널드 트럼프가 도무지 세계관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안과에서는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 아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장해야 빚을 갚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미국의 주류 언론도 거의 다루지 않는 겁니다. 모두 다 그냥 산술적으로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번 법안 통과되면은 10년 동안 재정 적자가 3조 달러 는다. 5조 달러 든다. 아니다. 6조 달러 는다. 그런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게 바로 내가 추진한 법안 통과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공화당원 의원들 급진 좌파 민주당에게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고 이것을 미래를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랜드폴의 생각하고 트럼프 생각이 이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전폭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사업을 안 해봤지만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 손발을 가지고 생계를 20년 동안 봉급받지 않고 벌어봤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트럼프 생각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성장을 해야 빚을 갚을 거 아니야 이야기죠. 자르고 줄이고 조이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평범한 사실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안과 의사 출신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뭡니까? 본인이 배울 생각도 없고 내가 똑똑하니까.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소위 의사나 엔지니어 출신들이 엔지니어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엔지니어적 사고. 그게 마이크로 세계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큰 그겁니다. 아무도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게 이번에 내가 법안을 추진한 중요한 이유다. 이 멍청이들아 내 이야기 좀 듣고 그냥 그거 통과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야,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돈 벌어본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에 한계가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The one big beautiful deal is all about growth. 모든 게 성장에 관한 것이다.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목을 매는 것이다. 예,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성장에 관한 것이다. 성장에 관한 것이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일론 머스크를 좀 나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당신이 똑똑한 건 이해하고 금세기에 나올까 말까는 그런 사업관계는 내가 극찬하지만 당신이 아는 거가 전부가 아니다 이야기. 나라를 움직이는 거하고 회사를 움직이는 건 또 다르다 이야기. 그러니까 당신이 대통령 보고 미친 사람이라든지 파괴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확실하게 공급 중시 경제학 입장에 지금 접근하고 있다. 세금 감면을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은 세수 기반이 넓어져서 더 많이 거둘 수가 있다. 랜드폴 당신 좀 이해해라. 근데 뭐 이해하겠습니까? 나이 뭐 그 정도 된 사람들이. 안과 의사인 겁니다. 안과 의사. 그래서 내가 항상 랜드폴을 보면 사람이 진중하고 성실한 건 사실인데 당신이 의사다. 꼭 안철수 보는 생각이 똑같이 드는 겁니다. 남이 아니고 안철수 씨가 여러분 항상 뒷담화 치는 이름 결정 내리는 걸 볼 때 아이고 당신이 의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악의를 안 가졌겠죠.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젊은 날 어떤 분위기에 성장하고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공급 중시 경제학이죠. 세금 감면하면은 성장 촉진하고 그러면 세수 기반이 확대돼 가지고 세금 더 거둘 수 있다. 이 공급 중시 경제학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하원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하고 상원에서 JD 펜스 부통령이 여러분들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간신히 통과했는데 상원 법안하고 하원 법안이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원에 또 여러분들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2시간 전에 보면은 이 하원 의장이지 않습니까? 하원 의장이 존슨 하원 의장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 1라더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혜택을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화당 이념에 충실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린 겁니다. 자기 SNS에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오늘 월스트저널의 이름 일면 톱 기사에 하우스 리퍼블리칸 미국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일면 톱 기사인 겁니다. 왼쪽 톱에. 가장 중요한 기사는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목도가 높은 것이 이 분야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이제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게 이제 하원도 또 이렇게 상원안하고 하원안이 다른데 하원에 재정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열받아 가지고 또 티격태격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미 공화당의 일부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시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상원안에 대해서 미 하원 의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난 겁니다. 현재 공화당은 220대 212로 근소한 차이로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218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하원 의원 220명 가운데 300만 민주당 쪽에 여러분들 그냥 붙으면은 무산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국내 의제를 3명만 여러분들 작당을 하게 되면 아웃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3명. 3명이 작지 않습니까?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수요일 일 늦게 혹은 목요일 3일에 가능한 원내에서 초기 절차 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하원 의원 입장은 트럼프의 메가빌 침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상원의 수정 통과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한 의원들만으로도 메가빌 통과를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원의 수정안이 틀려먹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3명이 넘는 겁니다. 이제 이때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는 거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개입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처럼 대통령 입장과 하원 의원 입장이 대립할 때 대통령과 하원 의장 지도부가 개입해서 성공적인 압박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6년도에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중간선거에 당신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밀어가지고 당신을 낙선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하원 의원은 랄프 노먼, 사우스캐롤라이나, 칩 로이, 텍사스, 앤디 해리스, 메릴랜드 등인데 특히 칩 로이 의원은 법안을 부결시키기에 충분한 반대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재정 보수주의자다. 대부분 변호사 출신일 겁니다. 변호사 출신들이 많을 거예요. 계산 따져보면 10년 동안 재정 적자가 4조 원 넘니다. 5조 원 넘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대통령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뜻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2편의 글을 올려가지고 야 이 멍청이들아 이게 지금 성장을 위한 법안이다. 성장하면 세금 더 거두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제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참 설득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 안에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모임을 미 공화당 하원 자유 코커스 프리덤 코커스라 부르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공화당 내에서도 작은 정부 작은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념이 강한 우리 표현으로 따지게 되면 좀 극우 공화당 의원들인 거죠. 하원에서 우리가 합의한 것과 다릅니다. 상원은 중대한 변화를 시도해야 되고 적어도 합의된 하원 예산 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입니다. 공화당 내 계파 중에서도 상당히 여러분들 더 재정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여기 보면 뭐 딱 나오네.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제한된 정부, 헌법, 법치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정 지출 적자가 늘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가장 열성적인 사람이 텍사스의 하원 의원인 칩 로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뭐 또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적자 늘어서 안 된다는 거죠. 재정 적자 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안이 상원이 수정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텍사스의 그런 텍사스는 이름 영어로 Great State of Texas라고 쓰네요. 아주 큰 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얼마나 멋집니까? 의원들이 맥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번 법안이 왜 문제가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정치를 다루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신나죠. 왜냐하면 논리 대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논리 대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배울 게 많은 겁니다. 배울 게 많은 거죠.
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는 뭐 간단하게 이러면 이겁니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은 2020년 중간선거에서 당신 대신에 내가 당신 지역구에 유력한 공화당 후보를 밀어가 당신을 낙마시키겠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하원에서 매우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예정보다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하원 통과를 위해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팔을 비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자가 묻습니다. 우리는 상원이 하원보다 더 강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달했고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에서는 아주 말을 능숙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기자가 여러분들 말 안 듣는 하원 의원들 협박할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쫙 넘어가. 여러분 하원 대신에 상원이 더 좀 난공사였는데 그 공사가 해결됐으니까 하원은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하원들 의원들 가운데 끝까지 대통령의 핵심 의제에 반대를 피력한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그는 그 지역구에 유력한 하원 의원 도전자를 지명해 가지고 그 사람을 낙선시킬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은 팔을 비틀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여러분들 반대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임기를 다음 선거를 여러분들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도록 하는 겁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불러일으킬까 큰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밥 굿이라는 버지니아주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이 사사건건 트럼프 대통령의 대에 들어가 여러분들 날아간 경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양반인데 밥 굿. 뭐 여러분들 줄을 좀 잘 써야 되는 겁니다. 더 오래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프리덤 코커스 의장도 하고 하니까 본인이 여러분 너무 나섰던 겁니다.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막 맞붙었던 겁니다. 밥굿 전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으로 낙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트럼프가 공화당의 새로운 도전자를 영입해서 밀어줌으로써 밥굿 전 의원은 예비선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몇 선 의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래도 비중이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막 비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여기 한 분이 썼네요. 와 대단하다. 밥굿 하원 의원이 우리가 트럼프 후보를 추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비디오 영상이 잡힌 겁니다. 여기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상원 수준항 버전의 큰 추악한 법안이 부채를 약 6조 정도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인세인 미친 법안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통령은 뷰티풀하게 보는데 이 사람은 추악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안은 당선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러니를 합게도 우리가 독립기념일을 바라보는 지금 많은 공화당 위원이 빚을 통해 미국인들을 더욱 노예하는 큰 추악한 법을 통해 미국인들의 자유를 줄이는 데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본인의 감세 법안을 원활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을 낙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악당들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사악하죠. 사악하기 때문에 악당들은 여러분들 끝까지 악당 짓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악당들 팔레스타인도 악당들이 있고 이란에도 악당들이 있고
북조선에도 악당들이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악당들은 악당들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휴전안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가자에서 이스라엘과 긴 시간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마 행정부 관리들이 미 국무부 관리들이겠죠. 아마 이스라엘 쪽으로 가가지고 회의를 가진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60일 휴전을 최종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카타르도 협조해 줬고 이집트도 협조를 해줬습니다. 중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마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본인 SNS에 이렇게 얼마 전입니다. 7월 2일 날 오전 7시 25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여기 이제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온라인 매체를 운영하는 분은 이렇게 코멘트를 했네요. 가자 지구의 휴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밖에 없다 이야기죠. 뭐 카타르나 이집트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안을 하마스 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It's up to the terror group, 하마스에게 달려있다. 당신들이 받아들이면 목숨은 부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최종 제안이 전달된 거죠. 지금 가자 지구 내에서는 하마스에 대응하는 또 무장단체가 생겨가지고 큰 단체는 아닌데 이 하마스에 대항하는 무장단체의 수장입니다. 아부 샤바브. 한 전투원에 한 300명 정도가 되고 이 하마스가 최종 통보를 한 겁니다. 아부 샤바브에게 인민군 수장입니다. 병사는 한 300명 정도 되고 하마스하고 이런들 대항하는 그런 무장단체입니다. 10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항복해라. 그러니까 여기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를 운영하는 분이 하마스 이 친구들은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 그들이 여전히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거를 낸 거죠. 그런데 이제 2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대통령이 글을 올린 게 몇 시인가 하니까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글을 올린 게 이게 몇 시간가 안 나왔는데 한 몇 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하마스가 이러면 거절합니다. 거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보시면은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휴전을 하고 인질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를 운영하는 편집자가 작은 동영상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쪽을 향해 갈 로켓을 쏘는 겁니다. 이렇게 숨어 가지고 이렇게 로켓표를 이렇게 가자에 있는 테러 집단인 하마스가 상당히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아직 그들의 임무를 다 마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테러 집단들이 대부분 민간인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민간인이 몇 명 여러분들 사망을 했다는 것은 곧바로 하마스가 사망한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런 전태가 치열하네요. 이 하마스가 이집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무기를 배달받는 장면이 이렇게 걸려들었네요. 이 이스라엘 방위군이 2개의 무기 밀수를 저지했는데 이게 이집트로부터 드론을 가지고 배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드론을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무기를 전달하도록, 이런 무기가 가자 지구의 남부에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집트로부터 전달되는 겁니다. 2건의 무기 밀수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드론은 10개의 무기를 싣고 있었습니다. 드론은 요격되었고 무기들은 모두 다 압수되었습니다. 계속 전쟁이 여러분들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하마스가 여러분들 전쟁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지하 터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는 여전히 로켓포와 비대칭 전술을 통해서 저항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박멸 거의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행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겠지만 제가 이스라엘 이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황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가피하게 지금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하 터널이 워낙 넓으니까 수백 킬로미터를 뚫어놨는데 수십 킬로만 지금 파괴가 된 거니까 이제 그것을 은신처리가 계속 여러분들 하마스가 저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 계속해서 로켓포를 쌀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시민들, 이스라엘 시민들 삶이 여러분들 힘들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하 터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거의 20년 동안 하마스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한 겁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가지고 지하 터널을 건설한 겁니다. 이 지하 터널을 이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군이 공개한 것은 길이 2.5km 그리고 깊이 39m, 칸 유니스로부터 라파까지 연결하는 2.5km 지하 터널을 폭파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방위군이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이미지는 드론이나 위성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하마스의 지하 터널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빨간 십자가 표시가 목표물인 것 같습니다. 목표물인 것 같습니다. 길이 2.5km에 달한 터널이 칸 유니스와 라파 사이를 연결한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러니까 하마스를 박멸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 사진을 공개했네요. 터널 길이 2.5km, 여기 이제 목표,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칸 유니스에서 라파까지 이어지는 터널. 여기 막 제일이라는 분이 쓰신 걸 보면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있는 수백 킬로미터의 터널 건설에 6,000톤의 콘크리트와 1,800톤의 강철을 사용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 방위군은 새로운 정보를 인용하며 밝혔습니다. 수백 개의 지하 통로를 통해서 하마스가 터널 프로젝트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 테러 조직이 이 귀한 자원은 대부분 서방 선진국의 인권단체를 위해서 기부한 돈입니다. 그 기부받은 돈을 전부 다 모두 지하 터널에 쏟은 겁니다. 가자 지구 전투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은 계속해서 주요 터널 네트워크를 이게 여러분들 지난해에 7월 27일 날 나온 겁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또 민간을 통해서 좀 나올 수 있게끔 우리 부대가 방금 베틀라이어 지역의 주거 지역 내 출구가 있는 1km 길이의 하마스 공격 터널을 해체했습니다. 수백 킬로 여러분들 한 400km 이상을 했으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만큼 여러분들 지하터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수십 킬로 정도 지금 파괴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긴 지하터널이 여러분들 가자 지구에 실핏줄처럼 이런 퍼져 있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이름 전투하기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북부와 남부 베이트 한운 지역을 연결하고 파괴된 터널과 파괴되지 않은 터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이러면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하마스 지하터널을 수색하면서 찾아낸 카메라에 담겨 있는 동영상인 겁니다. 건설하는 현장입니다. 건설할 때 이렇게 이러면 넓은 겁니다. 모든 지하터널이 이렇지는 않지만 중앙선은 이렇게 넓은 것 같아요. 네트워크에 거쳐 4km 이상 400m 이상 엘레저 인도주의적 통과 지점에 시작한 하마스 터널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수백 킬로 여러분들 돼 있는 400km 이상 정도. 그러니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목숨을 건 일부 지역은 콘크리트로 다 메워버리네. 이렇게 콘크리트로 레미콘을 여러분 흘려보내 가지고 250 큐빅미터의 콘크리트를 여러분들 액체로 만들어서 흘러가게 해서 메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봉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런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이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250 입방미터의 콘크리트가 터널에 주입되어 그냥 터널을 그냥 봉인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지하터널 총 터널 길이가 483km에서 500km를 뚫어놨고 지금까지 총 800개 터널을 발견했고 500개를 파괴했고 현재까지 파괴된 지하터널은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를 완전히 박멸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이야기 아닌 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동태눈알처럼 가진 군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의 눈처럼 여러분들 눈초리가 매서운 군인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들이 나라를 지키려면 의지가면서 다른 나라 보고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딱한 거죠.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켜야지.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전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전쟁에도 보면은 모사드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 사람들 참 보고 좀 많이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처럼 풀어지게 되면은 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이 군 수뇌부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공개하면 여러분들 바로 죽여버리니까 모사드가. 이 사람은 여러분들 발표도 안 했는데 모사드가 여러분들 이 양반이 사령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테헤란이 이전 두 지휘관의 사망을 연속으로 은폐한 이후에 모사드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알리 압두라이 알리 아바디가 이란 비상군의 새 지휘관으로 선택됐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뭐죠? 모사드가 너희들 비밀로 이 사람이 사령관 시킨 게 맞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니도 죽는다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이딴 암살에 일하는 새 총사령관을 공개하지 않는데 모사드가 여러분들 그렇게 발표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새 사령관이 누군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모사드가 밝힌 겁니다. 모사드가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9년간 전시에서 최고 장군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사령부 총두목이 9년간 지휘했던 골람 알리 라시드 사령관이 6월 13일 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명하고 이어서 17일 날 후이민 알리 샤드마니 소장이 죽었는데 그 다음을 발표를 못하는 겁니다. 또 죽을까 봐 가지고. 사드마니가 죽은 뒤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암살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누가 후임인지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 페르시아가 본인들의 공식 계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너희들이 발표하지 않더라도 누가 신임 사령관인지 잘 알고 있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로 된 모사드의 6월 달에 개설된 여러분들 X 계정입니다. 6월 15일에 X에 개설된 모사드의 공식 페르시아판 계정입니다. 모사드가 여러분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조직인데 페르시아판 여러분들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모사드 팟이라고 이렇게 운영하네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등록하지 않았는데 이게 페르시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역순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메시지를.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테헤란 정부는 알리 압둘라히 알리 아바디가 이란 비상군의 새로운 지휘관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페르시아는 그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그의 운명은 전임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알리 압둘라히 알리 아바디가 이란 비상군의 새로운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발표도 안 했는데 모사드가 훤히 다 아는 겁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모사드가 전부 다 아는 겁니다. 알리 압둘라히 알리 아바디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의 운명은 테헤란 정부의 거짓말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운명도 예견된 것입니다. 모사드 페르시아는 테러리스트 알리 압둘라히 알리 아바디를 제거했습니다.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인데 테헤란은 알리 압둘라히 알리 아바디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존재를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모사드 페르시아는 그의 죽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테러리스트 알리 압둘라히 알리 아바디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사드란 정보기관이 그냥 여러분 자기 집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란이 새 사령관을 임명을 못하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메시지를 보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뭐죠? 너를 죽일 것이다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이 양반입니다. 이게 아마 페르시아어는 뭐예요. 테헤란이 알리 압둘라히 알리 아바디의 죽음을 감추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영상 속의 인물은 알리 압둘라히 알리 아바디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맨 처음에 계정을 개설할 때 모사드가 올린 페르시아어판입니다. 알리 압둘라히 알리 아바디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의 전임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여러분 이렇게 치밀하고 정확하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조작하고 땡깡 뿌리고 무책임하고 남한테 책임 다 돌리고 그러면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란 전쟁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준 겁니다. 저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 저게
사람이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은 저 정도 뚝 부러지게 이러면 야무지지 않으면은 그냥 짓밟히는 것이 세상사구나, 그런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이 모사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그냥 주어진 권리가 아닌 겁니다. 투쟁해서 이러면 얻어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겠죠. 왜냐하면은 야무지니까. 여기 오늘 어제 이란 정권시장 붕괴 기사가 나갔는데 뭐 한 분이 이런 걸 요즘에 왜 올립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짧은 겁니다. 공박사가 여러분들이 왜 그걸 올리겠습니까? 잘 봐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통 거짓말 기사를 다루면서 뭐죠, 국내 뉴스라고 어떻게 다룹니까? 구역질이 났어. 내가 국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이고 사기인데 다룰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공 박사님 왜 국내 정치를 안 다룹니까? 그게 전부 다 사기고 뭡니까? 조작이고 내 눈에는 전부가 또라이들인데 또라이들 이야기를 다루면서 내가 또라이가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넓고 다룰 주제는 많으니까. 여기 여러분들 한 분이 그 기사를 보고 이란에 사업을 하셨던 분 같습니다. 3년 전에 나오셨네요.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박건선님입니다. 이란에 여러분들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죠. 글 그대로 안 보이죠. 3년 전에 제가 이란에 탈출할 때 달러당 28만 리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공식 환율이 얼마입니까? 9만 리알입니다. 비공식 환율이 얼마입니까? 90만 리알인 겁니다. 그때에 비해서 3배 정도 더 떨어진 겁니다. 화폐 가치가. 1979년도에 호메니가 들어왔을 때 얼마였습니까? 달러당 70리알이었습니다. 돈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진 겁니다. 똥값이 된 겁니다. 그때도 쿼터제가 있어서 1인당 1년에 1000달러 이상 살 수가 없었고 그것도 항공권을 보여줘야 정부 공시 달러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개인 환전상에서 환전해야 되는데 나라의 달러가 부족해 사람들이 밖에서 내내 기다려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명당 2000달러 정도 환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러 시장 자체를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 아들들이 쥐고 있다고 공공연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 라프산자니 대통령도 성직자입니다. 전부 다 해쳐먹는 겁니다. 성직자고 나발이고 가네. 정치 권력이란 것은 국민들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다 해먹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남남하면 해쳐먹는 겁니다. 해쳐먹는 일이 좀 10년 20년 30년 가게 되면 나라에 뭐가 남겠으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여러분들 뉴스입니까? 이런 거 안 다루고 이러면 사기 뉴스를 다루라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구역질이 나서 난 다룰 수 없고 앞으로 다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서 뭐죠? 무슨 뭐 누가 이런 감투를 쓰면 뭐하고. 인생은 원웨이 일방통행이니까 그 시대는 다 가버린 겁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뭐 안숙수님께서 계속 공병호 박사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숙수님. 공병호 이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시켜주도 안 할 건데. 한교안 전 총리님이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을 왜 합니까? 한교안 씨가 총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왜 여러분들 그런 직장에 나가가 여러분들 이놈 저놈 함께 돌멩이 맞아야 되는 겁니까?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서 호메니에게 투표한 이후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대가가 심하다고 생각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우리 후손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당장 몇 년 안으로 그럴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이란에 사업을 하실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이런 깨어있는 분인 거죠. 3년 전에 이란에 계셨으니까 오래 계셨으면. 그죠? 시야가 넓은 분들이 보는 게 이렇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이분들은 보시면 이란 소식에서 여러분들 그냥 나라의 앞날을 보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내가 이름 다루는 모든 주제가 다 합하여 선인 겁니다. 사람들의 시야를 넓히고 현재 문제를 우회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나 이런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왜 지금 공 박사님이 이란의 이름들 정권시장을 다룹니까? 얼마나 단세포적인 겁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들 한국의 정권시장을 다룰까요? 코스피가 올라가서 좋습니다 뭐 이렇게 다루겠습니까?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한국 문제를 다루면 아침 이 귀한 시간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스트레스 프리 이제 끝입니다. 바이바이. 이제 그런 거 안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인생은 일방통행이다 원웨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선거도 다루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한국의 이런 정치도 다루지 않을 것이고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거는 그걸로 다 이렇게 끝나고 흘러가는 겁니다. 강물을 보게 되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건 다 흘러가 버린 거지. 흘러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박건성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도 보고 이란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있으시면은 이란 경험을 섞어서 이야기해 주면 제가 좀 소개하면은 훨씬 더 좋겠네요. 귀한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입을 다 다물고 조용한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게 얼마나 이런 황당한 이야기인 겁니까? 한국의 지도층들이 전부 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며칠 있다가 루비오 여러분들 미 국무장관께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오신다는데 그때 무슨 말씀이 있을 거다. 그게 여러분 완전히 노비건성이자 노예건성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목숨 걸고 여러분들 자기 걸 못 지키면 빼앗기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네타냐후를 욕을 하는 사람들 많지만 저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네타냐후 이런 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마스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하마스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 한번 보죠. 끝입니다. We are not going back to that. It's over.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귀한 것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소중한 것을 지킬 의지가 없는데 뭐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타냐후 욕하는 사람들 한번 들어봐라. 네타냐후 이름들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연설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짧은 문장이지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 돌아간다 이야기죠. 정부가 주최한 이게 히브리어가 뭐냐 했더만 뭐 이스라엘 정부를 뜻하는 히브리어라고 그러는데 There will be no Hamas. 하마스를 HAMAS를 쓴 게 언제부터 X를 썼네요. 끝났다 이야기죠. 우리는 하마스의 코어 핵심까지 뭐죠? 제거할 거다. We will eliminate it to the core. 영어 표현도 여러분들 멋지지 않은 to the core. 핵심까지 제거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국가 이름 지도자가 이 정도 결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은 동태 여러분들 눈알처럼 그렇게가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냐 말이죠. 안 되죠. 여러분들 문장 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마스의 to the core 핵심까지 먼저 제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유대민족 발사계도 이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뿌리까지 제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마스한테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수가 있으니까 연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도입할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기디온 사는 가자 지구에서 인질과 휴전협정이 가능하다는 고무적인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워낙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이 즉시 하마스와 간접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가지고 만납시다. 하마스를 두고 여러분들 어떻게 전쟁을 종식하겠습니까? 수시로 로켓포가 날라오는데 그렇게 이런 폭탄을 뚜려 부어도 뭡니까? 또 로켓을 쏴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애들이 여러분들 20가 다시 로켓표를 던져 가지고 이런 로켓표가 이게 가자로부터 2발 로켓포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잡혀가지고 폭발을 해버린 거죠. 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작전에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소탕 작전을 벌리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벨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얼마나 이런 다부지게 싸웁니까? 다부지게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부지게. 이스라엘 방위군은 북부 가자 지구의 라이옹 레이지 떠오르는 사자처럼 작전명을 이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기디온의 전차들 작전의 일환으로 정예부대인 162사단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162사단 소속의 젊은 병사들이네요. 못 막으면 노예가 되는 거죠. 뭐. 계속 때려 붙는 겁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파운딩 하마스 타겟 하마스의 이름들 공격 목표를 그냥 폭탄을 때려 붙는 겁니다. 온종일. 이렇게 이름들 로켓볼 쏴대는데 어떻게 방매를 안 하겠습니까? 하마스가 여러분들 내부에 자기들과 함께 반기를 든 무장단체인 아부 샤밥이 이끌고 있는 인민군에게 대해서 항복할 시비를 줬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본인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뭐 가자 지구에는 또 난리법석인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싸우니까. 가자 지구에는 162사단이 지금 진입해 있는데 그 외에 또 아부 사바브하고 하마스가 막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게 아부 샤밥은 이 사람이 이끌고 있는 군을 인민군 반테러 서비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한 300명 정도의 무장인원이 있고 무기를 이스라엘 쪽에 지원을 한 모양입니다. 내분을 유발한 거죠. 국제 제재가 여러분 특정 나라에 수십 년간 되면 국민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무슨 축포를 쏘고 그랬다는 내용은 어제 들어갔는데 오늘 여러분들 영상을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아의 이런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온 시민들이 나와가 이렇게 야단인 겁니다.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면 시리아가 여러분들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아니 국민을 생각하면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상을 보면서 영상이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는지 뭐 완전히 뭡니까 엄청난 축제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니까 수만 명이 여러분들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폭죽을 어디서 구했는지 폭죽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폭죽을 이렇게 터뜨리는 겁니다.
아니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러면 국민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에? 야, 참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시리아 국민들이 얼마나 경제 제재가 해제가 돼야 우리가 산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다 이런 자발적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찍은 동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X에 올라가 가지고 요즘엔 화질들이 좋아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어제 정치가 망하면 국민이 어떻게 망조가 되는지는 보셨지 않습니까? 어제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분이 젊은 팔레스타인 분이 하신 이야기가 마음에 오랫동안 남네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전쟁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 우리가 밀가루 한 봉지를 찾기 위한 절박한 투쟁으로 끝날 줄을 어떻게 알았냐. 정치가 잘못되게 되면 이렇게 나라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열기 위한 전투가 밀가루 한 봉지를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정치가 잘못되면은 그러면 그냥 진짜 죽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이 전부가 다 잿더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좋은 시절 많이 갔습니다.